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 세 번째 시간에 그동안 여러분들 중요한 분석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회귀 분석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12주차 때는 또한 그 회귀 분석 같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석 방법인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12주차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귀 분석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진단의 잔차 분석, 영향력 진단, 그 다음에 다중공손성의 검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에 회귀 분석의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설명하면서 그때 에어로빅 적합성 데이터에서 산소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 OXY라는 변수였는데요. 그것을 반응 변수로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변수를 이제 나이, 에이지부터 몸무게, 웨이트 등에서 6개 설명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설명 변수 6개 중에 4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나머지 2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었어요. 그럴 경우 유의하지 않은 설명 변수 2개를 제거하고 설명 변수 4개로 회귀 모형을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그런 변수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예측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선택 기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귀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겁니다. 전진 선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forward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 변수가 예를 들어서 K개가 있어요. 설명 변수가 K개가 있어요. 그럴 때 반응 변수 Y에 어느 게 가장 기여도가 큰가를 쭉 다 검증을 해서 제일 기여도가 큰 변수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K-1개 변수가 남아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또 큰 기여를 하는 변수가 있으면 다시 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나머지 K-2개 변수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다 더 이상 변수가 기여하는 게 없으면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씩 변수를 선택해 나가는 방법이 전진 선택법이다. 이 방법은 대단히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번 선택된 변수는 도로 모형에서 내보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좋은 변수 순서대로 선택하는 그런 이제 조금은 탐욕적스러워 보이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설명 변수의 개수 K가 아주 큰 경우, 심지어 자료 수보다 K가 더 많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SPSS에서는 옵션에서 전진이라는 걸 선택하면 이 전진 선택법에 의해서 변수를 선택해 줍니다. 두 번째는 후진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backward elimin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K개가 변수가 있으면 모형에 모두 다 집어넣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형은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한 완전한 모형에서 시작을 해서 불필요한 변수를 뒤로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고 더 이상 제거될 게 없을 때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K개 중에 하나씩 불필요한 걸 제거해 뒤로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중요한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인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제외된 변수는 다시 선택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소거법은 중요한 변수를 모형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방법인데
변수의 수가 자료수보다 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K가 N에 비해서 작은 경우에 좀 더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럴 경우 SPSS에서는 옵션 중에 제거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후진소거법에 의해서 변수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요. 단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스텝와이즈 메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진선택법과 후진소거법을 합쳐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시작은 전진선택법으로 합니다. K개의 변수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기여도가 큰 변수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선택한 두 번째 변수를 선택했을 때 그 변수가 모형에 들어와도 먼저 선택된 변수가 제 역할을 하는가를 점검해 보고 그 역할을 못하면 도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를 매 단계마다 선택하고 또는 제거하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 전진과 후진소거법을 결합한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재 방법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후보 변수가 자료 n 이상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옵션에서는 단계적 방법에 있어서는 옵션의 단계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스텝와이즈 방법에 의해서 변수를 선택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가능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 변수가 K개가 있을 때 한 변수가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걸 전부 하면 두 가지씩 나오죠. 2의 K승만큼 모든 가능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다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건데 이런 경우 변수가 많은 경우 자료 사이즈가 클 경우 매우 많이 걸리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널리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SE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옵션에 all이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변수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게 최적인 모형인가 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제가 결정계수는 이제 모형의 설명력이었잖아요. R 제곱이라는 거였는데 그 옆에 항상 출력 결과에 보면 수정 결정계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adjusted R 제곱이에요. R 제곱 수정 결정계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결정계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인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결정계수는 설명 변수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 변수가 x1, x2, x3가 있다. 그러면 그 반응 변수 y를 있을 때 설명 변수가 한 개인 모형, 그 한 개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1 x1 플러스 5차 이런 거잖아요. 또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2 x2 플러스 5차 또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3 x3 플러스 5차 이렇게 설명 변수가 한 개씩인 모형이 있고 x1, x2, x1, x3, x2, x3 이렇게 설명 변수가 두 개 들어간 모형도 생각할 수가 있고 x1, x2, x3가 모두 다 들어간 완전 모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결정계수는 이유를 불문하고 설명 변수 x1, x2, x3를 다 집어넣은 모형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형의 설명력 기준으로 모형을 선택하면 완전 모형이 늘 그냥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적절치가 않죠. 근데 수정 결정 개수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인 설명 변수의 개수는 몇 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 변수의 개수가 같을 때는 결정 개수로 모형 선택 기준으로 삼아도 되지만 설명 변수의 개수가 다를 때는 수정 결정 개수가 큰 것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이 수정 결정 개수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MSE, 그러니까 가장 작은 축소 모형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다. 그래서 모형의 간결성과 또는 모형의 설명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번째 시간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에어로빅 적합성.sav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보면요. ID 번호, age, weight, OXY, run time, RST pulse, run pulse, max pulse 이렇게 OXY가 반응 변수 Y고요. 나머지 age부터 max pulse가 6개의 설명 변수인 자료였습니다. 그럴 경우 분석 메뉴에서 회기 모형, 선형 회기 모형을 선택해서 종속 변수의 산소 흡수율 OXY를 갖다 놨고요. 독립 변수의 나이, 체중 등등 6개의 설명 변수를 갖다 놨습니다. 그 독립 변수 밑에 방법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방법의 옆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단계 선택 이렇게 돼 있죠? 단계 선택. 이것은 스텝 와이즈 방법을 선택해서 변수 선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전진 그러면 우리가 전진 선택법이고 후진 그럼 후진 소거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선형회귀 분석의 옵션을 누르면요. 선택을 할 때 진입 0.15, 재고 0.20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설명 변수들 중에 모형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되는 후보를 0.0으로 까다롭게 정하지 않고요. 한 15%나 20%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변수들은 일단 모형에 포함을 해서 개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꼼꼼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게 현명하기 때문에 보통 변수 선택법의 진입이나 제거 확률을 0.15나 0.20 정도 두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주로 추구하는 방식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출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적 결과는 앞서 이야기한 단계적 방법, 스텝 와이즈 방법에 의한 결과고요. 좌측에 먼저 보면요. 진입 제거된 변수를 보세요. 첫 번째 1.5마일 주행거리가 진입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이가 진입이 됐는데 앞서 진입된 변수가 제거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행 중 맥박수가 진입이 됐고요. 앞서 진입된 1.5마일 주행거리와 나이는 둘 다 어느 것도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행 중 최대 맥박수가 진입이 되고 제거된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 4개로 최종 확정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모형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모형 1 보면 거기 R이 나와 있죠. R에 0.86A, 0.874B, A, B, C, D 4개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A를 보면요. 설명 변수가 1.5마일 주행거리만 있는 거고요. B는 나이까지 설명 변수 2개 있는 것, C는 주행 중 맥박수까지 있는 것, D는 주행 중 최대 맥박수까지 있는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R제곱, 모형의 설명력을 기준으로 보면 0.837로 제일 높죠? 설명 변수 4개 있는 게. 계속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수정된 R제곱을 보면 0.734, 0.747, 0.790, 0.8 역시 변수가 추가될수록 더 커졌는데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종합해 고려해서 제일 높은 거는 설명 변수 4개인 즉 1.5마일 주행거리, 나이, 주행 중 맥박수, 주행 중 최대 맥박수 늘 다 들어간 그런 모형이 최적의 모형이다 라는 걸 수정 결정 계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812로 제일 높으니까요. 그와 관련되는 회귀 분석 모형은 1, 2, 3, 4에서 4만 보면 됩니다. 설명 변수 4개 다 들어간 그 결과만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와 관련되는 회귀 개수도 모형 1, 2, 3, 4 중에 4만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설명 변수 4개에 해당되는 회귀 개수, 또 T 검정 유의 확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7쪽 우측에 보면 제외된 변수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제외된 변수. 자, 모형 1에서는 1.5마일 주행거리만 선택됐고 나머지 5개는 다 제외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1.5마일 주행거리와 나이가 선택됐고 나머지 4개가 제외된 것. 모형 4가 우리 최종이었죠. 6개 중에 1.5마일 주행거리, 나이, 주행 중 맥박수, 주행 중 최대 맥박수는 선택됐고 체중과 휴식 중 맥박수는 제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외된 변수의 유의 확률을 보면 0.187, 0.8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그런 변수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요번에는 여러분들 전진선택법, 앞으로 하나씩 선택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모형 1, 2, 3, 4를 보면 앞서 전진선택법에서 선택한 거와 동일한 결과를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우측의 R제곱 역시 동일한 결과를 주고 있죠. 수정된 R제곱 기준으로 모형 4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분산 분석 결과 4번만 보면 되고요. 관련되는 여러분들 회귀계수도 4번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T 검정 결과 그런 4개 변수들이 전부 유의한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요. 제외된 변수가 체중과 휴식중 맥박수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그 다음으로 후진소거법에 의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후진소거법은 제일 처음에는 모형 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행 중 최대 맥박수 1.5마일 주행거리, 체중, 휴식 중 맥박수, 나이, 주행 중 맥박수 6개 변수가 모두 들어간 완전 모형.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중에 기여도가 낮은 불필요한 변수 휴식 중 맥박수가 제거됐어요.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제거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소거법에 의해서는 설명 변수가 5개인 회귀 모형으로 최종 모형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럴 경우 모형의 설명력 R제곱은 0.848, 수정된 R제곱이 얼마예요? 0.818이죠. 앞서 설명 변수 4개인 전진선택법과 단계적 방법에 의한 수정된 R제곱은 0.812였습니다. 이 경우는 0.818이죠. 818. 수정된 R제곱의 값이 거의 차이가 별로 없죠. 여러분들. 그쵸? 그럴 경우에 모형이 좀 더 간결한 모형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서 전진선택법과 단계적 방법에서 제공해준 설명변수 4개인 최종 모형을 저는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소거법에 의한 결과로서 판단해서 방법을 그걸 통해서 변수 선택을 했다고 제시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면은 모형을 최종 모형을 결정할 때 변수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고 그럴 때는 전진선택법, 후진소거법, 단계적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좋은데 전진선택법과 후진소거법을 결합한 단계적 방법을 사회에서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후진소거법은 안정적인 방법이다. 전진선택법은 설명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것으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전진선택법에 대한 것, 분산 분석표도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후진소거법에 의한 계수 결과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